여기 보세요. 신발 자국이 2개입니다. 민우가 여기 있었다는 건가요? 31해를 모진 생활로 버텨온 지연 씨는 홀로 키운 아들 민우가 갑자기 행방을 감춘 뒤인 삶 전체가 흔들리는 시간을 겪게 돼요. 평소 말수가 적고 속을 깊이 숨기던 아들이라 더욱 혼란스러운데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보였던 미묘한 변화들이 뒤늦게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엔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지연 씨는 경찰서 실종 전담팀의 도연 형사를 만나 아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하지만 민우가 남긴 작은 단서들은 모두 예상 밖의 방향으로 퍼져나가요. 가까웠던 이웃들의 증언,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야기들, 그리고 지연 씨조차 모르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지친 몸으로 골목길과 도시 외곽을 헤매는 지연 씨는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혹시 자신이 놓친 건 없었는지 뒤돌아보며 마음이 무너져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게 되고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으로 번져갑니다. 마침내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며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지연 씨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보게 될 진실은 지금까지의 혼란과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곳이 여기 맞습니다. 도연 형사의 말에 지연 씨는 한밤중 골목 앞에서 발을 굳혔어요. 가로등이 하나뿐이라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칠흑 같았고 바람 한 줄기도 스산하게 스쳐갔답니다. 평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 뒤편의 막다른 골목. 민우가 왜 이런 곳에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비추며 말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신발 자국이 2종류예요. 하나는 성인 남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우 씨 발 크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에 지연 씨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형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 근처에서 누군가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저 깊은 곳. 그 어둠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단단히 깨달았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순간 형사가 바닥에서 작은 금속성을 발견해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낯익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민우가 몇 해 전 생일에 선물 받고 늘 가지고 다니던 열쇠고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형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골목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눈앞의 어둠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이 거센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든데 마지막 흔적이 이런 음산한 곳이라는 게 더욱 마음을 짓눌렀지요. 그녀는 조용히 골목을 머뭇거렸어요. 어쩌면 조금 더 기다리면 민우가 저기서 걸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기막힌 희망이 미련처럼 떠오르기도 했답니다. 지연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28배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어린 민우를 키워야 했지요. 그 시절은 참 고단했지만 아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 버티게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한동안 거동도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민우가 자기 도시락을 양보하며 엄마 먼저 먹어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민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사춘기와 함께 시작된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길어졌고 성인이 된 뒤에는 감정 표현 자체를 꺼리는 듯 했지요. 그래도 지연 씨는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라 믿고 싶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는 정도만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말이죠. 며칠 전 민우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밥만 바라보더니 겨우 한두 숟가락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몸이 안 좋은 거니?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작은 미소만 남기며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방에서 들리던 낮은 기척과 한숨 같은 소리도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라 넘겼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민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지연 씨는 하루 종일 아들의 방을 들락거리며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수없이 살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회사 명함, 지난달 병원 진료 기록이 끼워진 종이, 그리고 미쳐버리지 못해 쌓여있던 작은 영수증들. 어느 하나도 실마리를 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지금 골목에서 발견된 열쇠고리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민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깊이 파고들었지요. 도연 형사는 잠시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다가왔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부터 파악해 볼게요. 지연 씨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디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단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실했어요. 이렇게 지연 씨의 여정은 시작되었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남긴 작은 흔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다음 단서가 있는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지연 씨는 형사와 함께 골목을 벗어난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마다 불안이 스며들어 몸이 떨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 위 가로등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머릿속에는 자꾸만 민우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아들이었지만 최근의 변화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이상했어요. 며칠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요즘 민우 씨가 잦은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무심하게 흘러나왔지만 지연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결근이요? 집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상대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단순히 회사 사정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짐작했어요. 아들이 힘든 얘기를 털어놓지 않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저 이해하려고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잠깐 사라졌던 기간도 무언가와 연결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커졌어요. 집에 도착한 지연 씨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등을 기대며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민우야, 왜 말을 안 했니?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듯 번졌지요. 전등을 켜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자 어젯밤 민우가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라 눈물이 고였어요. 세탁하기 위해 내려놓아둔 그의 회색 후드티는 아직 그대로였고 책상 위 노트북은 전원도 꺼진 채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지연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평소 비밀번호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민우가 초등학생일 때 자주 쓰던 숫자 조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보자 화면이 곧장 열렸어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파일 목록에 지연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폴더 이름이 미해결, 정리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라는 폴더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야? 가장 먼저 보이는 만약에 폴더를 클릭하자 메모장이 여러 개 떴어요. 누군가 따라온다. 회사에서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엄마한테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지연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 누가 민우를 따라왔다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었던 건지.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메모를 열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 순간 공포가 서늘하게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누구야 누구한테 이런 전화를 받은 거니?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약한 전등, 불빛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 아들이 현관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장면이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요. 그때 왜 더 캐묻지 않았을까? 마음이 쪼개지듯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 씨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바로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아들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나요? 전화기 너머의 도연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으니 일단 메모 전체를 보내주세요. 출근 기록, 통화 기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 씨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파트 단지의 어둠 속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우야,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가 이제라도 알아야 해. 무슨 일이건 너 혼자 감당하게 두진 않을게. 그러나 지연 씨는 알지 못했어요. 같은 시간 아파트 단지 맞은편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민우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떠 있었다는 것을요. 지연 씨는 다음 날 아침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몸을 이끌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도착한 그녀를 본 도연 형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노트북 자료는 모두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기록 중에 조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지연 씨의 손끝이 멈췄어요. 무슨 기록이요? 형사는 잠깐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우 씨 휴대전화에 의심되는 번호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통화는 실종 직전 30분 전에 걸려왔어요. 지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번호 누구 건가요? 일반 가입자 정보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연 형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근 기업 내부 정보와 관련된 불법 접근 시도가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우 씨가 다니던 회사도 해당 기업과 협력 관계였고요. 지연 씨는 숨을 삼켰어요. 우리 민우가 그런 위험한 일과 관련됐을까요? 단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단순한 실종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는 마치 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불안한 신호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형사는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우 씨가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건넸어요.
어젯밤 아파트 인근 CCTV에 찍힌 사람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 근처까지 온 건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대가 아드님 실종 전날 밤과 일치합니다. 지연 씨는 양손을 꼭 쥐었어요. 형사님, 저 어젯밤 창밖에서 누가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말에 도연 형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는 지연님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형사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남긴 노트북 메모 중에 엄마에게 말하면 위험해진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저는 그게 단순한 불안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씨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면 민우가 나 때문에 더 말을 못했던 걸까요? 그건 지연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지연 씨의 심장은 오히려 더 아팠어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맞서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아프게 파고들었지요. 도연 형사는 자리에 앉아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민우 씨의 직장 동료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연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지연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아야 해요. 민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둘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접수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속삭이기까지 했어요. 지연 씨는 그런 시선 하나하나가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었지요. 민우의 팀장을 만난 도연 형사는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민우 씨에게 이상한 연락이 왔다거나 누군가 회사 주변에서 그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팀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잠시 뒤 표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며칠 전 회사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민우를 꼭 만나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민우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저보고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며 팀장을 바라봤어요. 민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날 민우는 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어요. 심지어 퇴근할 때도 회사 근처를 조심스레 살피더군요. 그 말은 지연 씨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아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실종 소식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민우 씨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연 형사의 말에 동료는 조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우가 최근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 내부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순간 회사 안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지연 씨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어요. 도연 형사는 단번에 상황의 무게를 느꼈는지 표정을 무겁게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얼굴을 봤나요? 아니요. 민우는 그냥 계속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걸 들키면 큰일 난다고만 했어요. 지연 씨는 벽을 짚으며 힘겹게 숨을 골랐어요. 민우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눈앞이 흐릿해질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그녀는 단단히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자신도 위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사 건물 뒤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도연 형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지연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빠르게 뒤편으로 향한 사이 지연 씨의 심장은 또 한 번 요동쳤어요. 창밖 너머 건물 그림자 사이로 누군가가 서둘러 사라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지연 씨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회사 뒤편에서 들린 소리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며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도연 형사는 빠른 걸음으로 뒤편 출입구로 향했고 지연 씨는 거기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숨을 조여오듯 몰아쉬었어요. 잠시 뒤 형사가 돌아왔지만 그의 표정은 살짝 굳어 있었어요. 사람 흔적은 있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발자국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 말은 지연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지금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회사를 나서는 길,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불어왔어요. 지연 씨는 그런 바람마저 누군가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사는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지연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돌아가시죠. 너무 과로하셨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멈추면 더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지요. 지친 얼굴, 가빠지는 호흡, 초조함에 떨리는 손끝까지. 형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조금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드님 찾는 일은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도 지연 씨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답했어요. 형사님, 민우는 지금 혼자예요. 저는 쉬면 안 돼요. 두 사람은 근처 지구대에서 잠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형사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회사 출입 기록을 비교해 보며 단서를 이어붙이려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공백이 많았어요. 이게 이상합니다. 도연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민우 씨의 마지막 일주일간 위치 기록이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직접 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입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연 씨는 숨을 헉하고 삼켰어요. 다른 사람이 민우의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스스로 위치 기능을 끄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때 지연 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 익숙하지 않은 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손이 떨려 제대로 화면을 보지 못한 채 그녀는 오랫동안 숨을 참고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받지 마세요. 도연 형사가 즉각 손을 뻗어 막았지만 그 순간 전화는 이미 끊겼어요. 형사는 빠르게 조회했지만 번호 정보는 비어 있었어요.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공포를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잠시 뒤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지연 씨는 화면을 본 순간 식은땀이 빠르게 흐르는 걸 느꼈어요. 찾지 마세요. 단 4글자. 그러나 그 문장은 이제까지의 어떤 말보다 무겁고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누구야 누구냐고. 도연 형사는 즉각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발신 서버가 해외로 돌려진 흔적까지 남아있는 정교한 방식이었어요.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을 들은 지연 씨의 다리는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떠올리니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었을 공포. 그걸 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지요. 잠시 뒤
형사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님, 이 메시지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는 지연님이 이미 주시 대상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럼 저까지 위험해지는 건가요?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답했어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지연 씨의 심장은 그 말을 붙잡은 채 멈춘 듯 울렁거렸어요. 형사님, 민우는요? 민우는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공기 중을 떠돌았지만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불안해졌어요. 회사와의 통화 기록, 출입 기록, CCTV. 어느 것 하나 정확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놓기라도 한 것처럼 어색했어요. 그리고 그때 형사의 무전기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도연 형사님, 민우 씨 이름으로 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도심 외곽 버스터미널 쪽입니다. 형사는 지연 씨를 바라보며 짧게 외쳤어요. 지금 바로 이동합니다. 지연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두려움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 의미 없이 흐릿했고 그저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만 있었어요. 부디 살아만 있어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방송, 가방 끌리는 소리가 뒤섞였지만 지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맴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 괜찮아요, 엄마. 그 말이 너무 그리워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형사는 주변 상인들에게 순서대로 질문했고 CCTV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어요. 그런 청년은 못 봤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점점 희망은 줄어드는 듯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들른 버스표 창구에서 한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꺼냈어요. 혹시 키 크고 말수 적은 편의 청년인가요? 어제 비슷한 사람 본 것 같기도 한데. 지연 씨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어요. 정말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직원은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뒤쪽 플랫폼에서 누군가랑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원은 그 순간 얼른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지연 씨의 손이 떨려 목소리가 갈라지듯 물었어요. 그 사람이 뭐요? 직원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마치 싸우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지연 씨의 무릎이 그대로 꺾일 만큼 충격이 밀려왔어요. 민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형사는 급히 플랫폼으로 향했지만 CCTV는 또다시 고의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플랫폼 끝에서 누군가가 지연 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얼굴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지연 씨를 향해 있었어요. 마치 감시하듯이. 지연 씨가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남자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형사는 즉시 추적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자리에 선 지연 씨는 너무나도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가 계속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원한 건 단순히 민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상황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우를 찾기 위해 나선 여정이 지연 씨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는 절절히 느끼고 있었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돌아온 날 밤 지연 씨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눈앞이 흐릿해지고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있었는지, 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죄책감처럼 목을 조여왔답니다. 형사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지연님, 오늘은 문 꼭 잠그시고 절대 낯선 연락에 반응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다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확실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가 떠난 뒤 지연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스친 듯한 아주 미세한 소리였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리는 듯해 목을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들리는 건 없었어요. 그제야 겨우 떨리는 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거실 조명을 약하게 켜두고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민우의 노트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창을 띄우며 꺼졌다 켜졌어요. 그 순간 화면에 짧게 지나가는 로그 중 이상한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백업 폴더 외부 저장소 동기화 중단. 지연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외부 저장소? 민우가 평소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로그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니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특정 장치와 반복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있었어요. 형사에게 바로 연락하려다 문득 가슴 한쪽이 철렁했고 어쩐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지연 씨는 민우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연필, 오래된 공책, 업무 관련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USB 하나가 바닥 모서리에 살짝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도 못한 채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잠시 후 화면에 뜬 폴더 이름. 엄마가 보게 될까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연 씨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민우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붙였던 걸까? 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아팠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문서와 영상 파일이 보였어요. 첫 번째 문서를 클릭하자 아래와 같은 메모가 뜨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이 파일을 보고 있다면 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일 거예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누군가 나한테 회사 내부 정보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 문장들을 읽는 지연 씨의 눈앞에는 민우의 얼굴이 번져왔어요. 언제나 말없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던 모습, 문득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밤 방문 앞에서 잠깐 마주쳤던 그 어딘가 떨려있던 눈동자까지. 민우야, 너 혼자 이런 걸?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서를 열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특정 자료를 찾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그걸 알고 저에게 접근했어요.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엄마에게도 손을 대겠다고 했어요. 내가 도망치면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지연 씨는 자리에서 몸을 떨며 일어나다가 무릎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어요. 세 번째 영상 파일을 눌렀을 때 화면 속 민우가 등장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얼굴 절반만 비친 채 지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지연 씨의 가슴을 세차게 무너뜨렸어요. 얼굴을 감싸며 눈을 감아도 영상 속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엄마에게만큼은 피해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영상이 갑자기 멈추고 화면이 깜빡했어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메모가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엄마 혹시 누군가 집 근처를 맴돌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협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집 밖에서 딱 하고 또 한 번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는 숨을 들이쉬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듯한 기척이 분명 느껴졌어요. 심장이 다시 고동쳤고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금 즉시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중요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현관 쪽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천천히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지연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뒤로 물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아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현실이 되어 그녀 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고리 소리가 멈추고 복도 밖에서 사람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는 방금까지 자신의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아들이 남긴 영상 속 마지막 문장. 엄마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 말이 현실 그대로 다가오는 순간 지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종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아들과 자신을 함께 노리고 있는 누군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전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긴장이 조금씩 풀릴 무렵 지연 씨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서 몸을 떨며 서 있었어요. 형사가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지연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곧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님, 저예요. 도연 형사입니다. 안도의 숨이 길게 빠져나왔어요. 문을 열자 형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지연님, 죄송합니다. 방금 올 때 이상한 움직임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아까의 공포가 또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형사는 집안 곳곳을 살펴본 뒤 거실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아드님이 회사 내부에서 찾았던 문제가 있는 자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지연 씨는 의자를 꽉 붙잡으며 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자료인가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꺼내어 그녀 앞에 펼쳤어요. 회사가 외부 업체와 진행하던 보안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민우 씨가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협박한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내부 자료가 외부로 넘어가면 큰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었고 그걸 덮으려는 쪽에서 민우 씨에게 압박을 가한 겁니다. 지연 씨는 양손을 가슴 위에 얹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민우는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무엇인가 더 말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지연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더 있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열었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님이 본 그 검은 모자 남성. 그 사람이 민우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모습이 CCTV 한 프레임에 잡혔습니다. 지연 씨는 숨이 턱 막힌 듯 했어요. 그럼 민우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어요. CCTV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민우가 뭔가를 건네며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자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분석한 결과 민우 씨가 그 남성에게 파일을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지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우가 왜 그런 일을? 형사는 빠르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영상에선 건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속이려고 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 씨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민우가 도망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차게 때렸어요. 아들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도연 형사님,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 이름으로 예약된 장기 보관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위치는 동부구역 지하철 환승센터입니다. 형사는 즉시 반응했어요. 지연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 보관함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급히 차를 타고 환승센터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형사는 계속 상황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보관함은 민우 씨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예약했습니다. 단기 보관이 아닌 장기 보관이라 흔치 않은 방식입니다. 그럼 혹시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범인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바람 소리마저 울림처럼 크게 들렸어요. 줄지어 놓인 보관함 사이로 형사가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고 마침내 한 보관함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형사가 열쇠로 문을 열자 안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연 씨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걸 멈추지 못했어요. 형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사진과 오래된 녹음기 하나.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와 민우가 서 있었어요. 민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사진 속 남자는 그와 달리 어딘가 초조하고 급박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사는 사진 아래 구석을 가리켰어요. 지연 씨도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구석에 적혀 있던 날짜, 민우가 사라지기 하루 전, 그리고 바로 뒤 녹음기를 재생하자 어두운 공간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어요.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남긴 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순간 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지연님, 이 남자. 민우 씨와 있던 이 사람
우리가 추적하던 내부 유출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지연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민우가 협박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형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뜨고 형사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오히려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의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지연님,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민우 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핵심 증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 씨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야, 내가 그런 일을. 그러나 이 반전이 끝이 아니었어요. 형사는 서류 봉투 아래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쪽지를 꺼냈어요. 조용히 펼친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내가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지연 씨는 그 문장을 손으로 꼭 쥐며 울컥했어요. 그 문장이 겨우 희미한 희망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지연 씨는 다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왜 하필 이 말을 보관함에 넣어두었을까? 그리고 왜 형사도 아닌 엄마만 보게 하려 했을까? 바로 그 순간 환승센터 건너편에서 지연 씨의 시선을 향해 한 남자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모자, 익숙한 실루엣, 지연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돌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사가 알아차리는 순간 남자는 곧바로 몸을 돌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형사는 즉시 무전을 날렸어요. 지금 환승센터 출구 쪽 검은 모자 남성 이동 중. 모든 팀 접근. 지연 씨는 손에 쥔 쪽지를 꽉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민우야, 이제 엄마가 널 찾을게. 어디에 있든 꼭 데려올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환승센터에서 검은 모자 남자가 사라진 이후 지연 씨와 도연 형사는 새벽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추적팀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교통카드 기록까지 뒤지며 흐름을 좁기 시작한 덕분에 조금씩 실마리가 잡혀갔지만 정작 결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환승센터 입구 앞에 서 있던 지연 씨의 몸은 긴장과 피로로 굳어 있었어요. 형사는 잠시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님,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잠시라도 쉬셔야 내일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지연 씨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형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민우는 혼자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누울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단단한 것도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쏟아내는 마음 그대로였지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님, 아드님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며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 그게 바로 지금 지연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지연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우가 남긴 엄마, 내가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라는 문장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다시 울리듯 떠올랐어요. 그들은 곧바로 관제센터로 이동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간, 사람 하나 없는 복도는 낮보다 더 깊은 정막으로 가득했어요. 모니터에는 민우와 검은 모자, 남자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분석팀은 그 남자가 도망친 방향을 추적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어요.
그러던 중 한 분석요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형사님, 여기요. 저 남자 지하 구역으로 내려간 게 맞습니다. 형사는 즉시 화면을 확대해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동 동선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화면들이 넘어갔고 남자는 지하도로를 따라 이동한 뒤 외곽 공업지대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흔적이 포착됐어요. 형사는 지연 씨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연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분명 여기서 실마리가 크게 풀릴 거예요. 지연 씨의 손이 꼭 쥐어졌어요. 제발 민우야 버티고 있어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두 사람은 공업지대 입구에 도착했어요. 불 켜진 공장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밤새 멈춰 있는 기계와 오래된 건물들이 회색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 수색조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어요. 형사님, 이곳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연님, 안 됩니다. 내부 상황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님, 지금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형사는 여러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절대 제 뒤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창고 문 앞에서 형사가 손전등을 들어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쇠파이프에 묶인 한 남자가 발견됐어요. 지연 씨는 숨을 멎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남자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옷도 군데군데 찢겨 있었어요. 형사가 빠르게 확인하자 그 남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발 민우 씨 좀 지켜주세요. 지연 씨의 숨이 크게 흔들렸어요. 민우가 여기 있었던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친구 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난 내부에서 유출되는 자료를 막으려 했을 뿐인데 그놈들이 민우 씨까지. 형사는 단숨에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제보자입니다. 민우 씨는 이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지연 씨의 온몸이 힘없이 떨려왔어요. 그러나 그때 남자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어요. 민우 씨 데려갔어요. 위쪽 창고 오래된 사무실 쪽으로. 형사는 즉시 통신기를 잡았어요. 전팀 3층 사무실로 이동. 타깃 있을 수 있음. 지연 씨도 움직이려 했지만 형사가 그녀를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민우 씨를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형사는 결국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 뒤 외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보다 더 어두웠어요. 뜨거운 금속 냄새와 먼지가 섞여 있었고 발걸음마다 계단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형사는 조용히 주변을 살핀 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연 씨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순간이 왔어요. 어둠 속 낡은 책상 옆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람. 기다란 그림자 아래서 천천히 고개를 든 얼굴. 엄마. 지연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민우야. 민우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몸은 다쳐 있었지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형사는 황급히 주변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지연님,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위험 인물들 다 도주했습니다. 지연 씨는 무너져 내리듯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민우의 어깨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는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지연 씨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왜 말을 못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지연 씨는 아들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엄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게 모든 거야, 민우야. 그 말은 아들의 가슴 깊숙이 닿았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외로움, 숨겨왔던 두려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오는 듯 했지요. 형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건은 저희가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은 서로를 지키셨습니다. 며칠 뒤 공업지대 사건은 큰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고 범인들은 거의 모두 체포되었어요. 민우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민우는 지연 씨를 볼 때마다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처럼 말없이 웃기만 하던 아들이 아니라 마음속의 얘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하는 얼굴이었어요. 지연 씨는 침대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민우야, 우리는 앞으로 뭐든 같이 얘기하자.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엄마가 다 들을게.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의 손은 서로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 손을 보며 형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지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삶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버틸 때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다. 민우 역시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이라는 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조차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지요. 그리고 지연 씨는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우야, 이제는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 말은 아들의 마음 깊이에도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